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도네츠크로 북한 노동자가 파견될 가능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종교 자유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통해선 북한이 종교 탄압으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으로 노동자 파견을 준비 중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네츠크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이지 러시아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I had not seen that report, but obviously we have been quite concerned about the burgeoning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Obviously, Donetsk is part of Ukraine, not part of Russia. And so any kind of increased cooperation between those two countries when it relates to activities on occupied Ukrainian territory is something that we would oppose. 앞서 한국의 TV조선 방송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이르면 다음 달 도네츠크에 대규모 공병부대 인력을 파견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인 도네츠크에선 러시아의 점령과 우크라이나의 탈환이 반복되고 있고 따라서 북한이 전투로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한반도 시각 26일 오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또다시 오물풍선을 한국으로 날린 것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는 우리는 북한이 그러한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로 복귀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이날 2023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종교자유 탄압 행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탈북민 등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1,411건의 종교 탄압이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종교와 관련해 126건의 살인과 94건의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가 북한 내 수감된 기독교인을 5만에서 7만 명으로 추산하면서 북한 내 기독교인들이 폭력적이고 극심한 박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고발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어 현재 한국인 선교사 3명이 간첩 및 모략 혐의로 북한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실을 북한의 종교 탄압 사례로 명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여전히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report advances our vision for a future where everyone is able to choose and practice their beliefs, including the right not to believe or ascribe to a faith. Respecting religious freedom reinforces other rights, like the right to speak freely, to assemble peacefully, the ability to participate in politics. 미국 정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 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하입니다.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조약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기만적인 의도라고 지적하고 북러 조약은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러시아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 조약은 당연히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위협이며 러시아는 매우 기만적이며 이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행동 양식이라면서 러시아가 한국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25일 러시아 관영 매체 스푸트니크 통신에 북한과 맺은 조약은 한반도와 영내 문제를 군사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고 기대했거나 계획했던 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한국이나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새로운 북러 합의를 이해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포함해 건전한 접근 방식이 우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러시아 푸틴 정권의 관리들은 외교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허위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데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의 발언에 대해 가장 우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가 한국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또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북한의 지배하에 한반도를 강제로 통일하려는 북한의 군사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저지른 실수를 깨달았다는 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우드로 윌슨 센터 연구원도 러시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무기 거래를 중심으로 한 북러 조약에 따른 한국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는 당연한 반응이고 푸틴은 그런 한국의 반응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북한의 위성 또는 핵 잠수함 등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러시아가 지원을 한다고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한국을 위협하지 누구를 위협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그냥 이제 거짓말 수준으로 그냥 이건 한국 위협이 아니니까 한국도 자제해라 이러한 암묵적 그런 메시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북러 간 정상회담이 열린 지 아직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만큼 실제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은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가장 엄중한 외교 정책 및 외교 시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북핵 대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통화를 갖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26일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 관리와 하마모토 유키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가졌습니다. 삼국 대표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북러 정상회담 이후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미한동맹과 미한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6일 한국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이번 발사 문제를 논의했으며 일본 방위성도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 지원을 중심으로 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한국 정치권에서 자체 핵무장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이해한다고 존 허버스트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허버스트 전 대사는 26일 BOA와 화상통화에서 한국 내 핵무장론의 근원은 러시아와 북한의 공격성뿐 아니라 중국의 공격성과 미국 지도력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한다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후티 반군의 공격, 이란 대리 세력의 활동에 대해 미국이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버스트 전 대사는 이어 미국이 한국을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결의를 강조하고 분명하고 새로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미국 안보에 중요하며 한국의 안보에도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로저 비커 미국 상원 의원의 제안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러시아의 침략을 받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26일 관련 사안에 대한 BOA의 질문에 즉답 대신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된 직후부터 우리는 국제 파트너들에게 유엔 헌장을 수호하고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푸틴의 지속적인 확전을 고려할 때 그들의 지속적인 지지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유사시 군사지원 등을 담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규탄하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미국 의원들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제니퍼 웩스턴 하원 의원은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모든 한국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인 25일, 미국 하원의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제니퍼 웩스턴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산가족 국가등록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파킨슨병을 진단받아 말하기가 어려운 웩스턴 의원은 법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기 위해 인공지능 음성기기의 도움을 받아 연단에 섰습니다. By taking up this legislation today, we are giving these Korean American families hope. This is a long overdue step to help make these families whole again, fittingly on the anniversary of the start of the Korean War.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한국계인 영킴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하원이 이산가족 국가등록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가족 상봉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로 상봉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계인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 의원도 성명을 통해 법안의 하원 통과를 환영하면서 많은 한인이 북한에 갇힌 친척들과 평생 헤어진 아픔을 계속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안은 그들이 6.25 한국전쟁 이후 보지 못한 친척들과 재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그들이 비극적이게도 70년 넘게 기다려야 했던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상원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조지아주의 존 오소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산가족 국가등록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소프 의원은 특히 6.25 한국전쟁은 한반도에서 헤어진 가족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남겼다며 자신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하나로 모아 한국인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이산가족들도 미국 정부가 공신력 있는 이산가족 명부를 만드는 건 북한과 상봉 협상을 시작할 때 큰 도움이 된다면서 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한편 상원에도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 주도로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현재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금강산에서 한국 측 시설을 추가로 철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A가 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금강산 온천장은 평소의 진한 녹색 대신 밝은 회색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진한 녹색이던 지붕이 뜯기고 건물 안쪽이 드러난 것입니다. 온천장은 금강산 관광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시설로 과거 한국 관광객을 맞이하던 곳이며 한국의 현대 아산이 지었지만 2002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운영을 맡아왔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한국 통일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온천장과 온천 빌리지를 철거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민간 위성 사진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북한이 지난 2022년부터 금강산 내 한국 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갔으며 이후 해금강 호텔과 금강산 골프장, 온정각, 구룡 빌리지 등 한국 자산이 계속 철거되고 있습니다. 북한 영화사의 하청을 맡기고 송금을 한 혐의로 이탈리아의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대북 제재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53만 8천 달러를 미국 정부에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탈리아 로마에 본사를 둔 애니메이션 제작사 몬도TV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벌금 53만 8천 달러를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몬도TV는 북한 당국 소유의 조선과학교육 영화촬영소에 외주 작업을 맡긴 대가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53만 7,939달러를 송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니컬러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국 당국이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번스 대사는 25일자 미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을 비방하고 미국 사회와 역사, 정책을 왜곡하는 게 우려된다고 말하고 또 중국 정부가 미국 대사관의 공공외교 노력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 11월 이래 중국 국가안전부 등 정부기관이 중국인들에게 참석 금지 압력을 행사하거나 참석한 중국 국민을 위협한 미국 대사관 주최 공공행사가 61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이 주최한 토론회와 다큐멘터리 상영, 문화 공연 등 행사에 참석한 몇몇 중국인들은 당국자들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중국 학생들의 미국 대학 진학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중국 전역에서 열린 대학 진학 상담 행사에 대한 미국 외교관 참가를 취소시켜 미국 대학을 홍보할 기회를 없앴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막는 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며 미국은 국가 안보를 구실로 미국에 간 중국 유학생에 대해 이유 없이 요란을 떨고 조사하며 송환해 당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군부를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금융거래를 하는 50개 기관과 개인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5일 이란 국방군병 참부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이용하는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면서 홍콩과 아랍에미리트 연합, 마셜제도, 이란, 튀르키예에 본사를 둔 기업 등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와 관련된 약 50개 법인과 개인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는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이란 국방군병 참부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지난 2020년부터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처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란 군부는 이란 외환 시장과 위장 기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그 돈으로 무기를 구매하거나 예멘의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리 아데에모 재무부 부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이란 군부가 수십억 달러의 석유 자금과 기타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하는 방대한 그림자 은행 시스템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25일 각각 90명씩 포로를 교환했다고 양국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90명이 러시아에서 돌아왔다고 밝혔으며 귀환 인원은 우크라이나 군과 국가수비대, 국경경비대 등의 장병들이 포함됐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 국방부도 최근 포로 교환으로 풀려난 러시아군 장병 수십 명이 25일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밝히고 일류신 76 수송기에서 내려 버스 2대에 나눠 타는 귀환 장병들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포로 교환은 아랍에미리트의 중재로 성사됐다고 밝혔으며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래 양측은 50차례 이상 포로를 교환했고 최근에는 양측이 지난달 말 75명씩의 포로를 주고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국방 관련 기밀문서 수십만 건을 유출해 기소됐던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고국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어산지는 26일 오후 7시 37분쯤 호주 캔버라 공항에 도착했으며 마중 나온 아내 스텔라 어산지 등 가족들과 포옹한 뒤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앞서 어산지는 이날 오전 미국령 사이판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으며 법원 판사는 그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뒤 그가 영국 교도소에서 이미 복역한 기간을 인정해 이날 바로 석방했습니다. 이 같은 절차는 어산지와 미국 법무부가 맺은 형량 합의에 따른 것이며 어산지는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2019년 영국 경찰에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형량 합의에 따라 어산지는 허가 없이 미국에 돌아오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산지는 2010년 미국 육군 정보분석원인 첼시 매닝을 설득해 기밀로 취급되는 외교 전문과 국방정보를 빼돌려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